자, 그럼 이제 이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지금까지 봤고요. 나머지도 홈페이지들 좀 뒤져보면 네. 예, 경험용 스마트 마켓 지원까지 해봤죠. 예, 그다음에 요즘에 백년 가게 그러니까 계속 그 3대 4대씩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그런 그 사업자들이 있으면 예, 그런 사업자들을 아예 지정을 하고 백년 가게라고 지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게에 어떤 홍보라든가 지원들을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어떤 업체들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하고 성공 사례로 예, 삼으려는 거겠죠. 업력 30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제가 이제 따와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이제 사업화 지원 사업들, 희망 리턴 패키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힘들기도 하고 또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게 제일 슬픈 일이지만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어떤 분들을 위해서 예, 폐업 지원을 하고 그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철거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또 부동산으로 부동산 계약 관련된 거 넘기기 위해서 이런 분들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리고 세금 관련돼서 못 갚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해 주는 그래서 이런 원스톱 폐업 지원은 보면 다방면의 컨설턴트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사업정리 컨설턴트 중에 하나지만 예, 저는 이제 주로 그 안 팔리면 팔리게 하는 어떤 온라인 홍보 그죠? 가게를 내놓으면 팔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 집기들을 빨리 뭐 가격을 좀 제가격을 받아서 그 판매할 수 있도록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은 이제 부동산 계약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또 세무회계 쪽은 세무회계 관련된 컨설팅. 그렇게 해서 한 세 분야의 컨설팅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비용들을 어떻게 예, 나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을 닫은 업체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창업을 시키거나 아니면 취업을 시켜야 되겠죠? 이제 그런 지원 사업까지 싹 다 토탈 지원하는 걸 뭐라 그래요? 희망 리턴 패키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더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도 있어요. 음. 1,4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나오네요. 2천만 원 정도. 예, 그리고 현금으로 1,500, 600, 그리고 현물로 1,400 해서 총 얼마예요? 4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1,400만 원 현물은 이게 이제 지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재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업종 전환을 하려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 그 지원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교육생들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우리 학교에서 지금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따가지고 그래서 꼭 내년도에도 아마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년 한 3월 정도나 2월 정도에 공고가 뜰 텐데 총 4천만 원 중에 얼마? 예, 2천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나머지 1,500만 원 정도는 내 인건비로 인정을 받고 그거 내가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600만 원 정도만 내가 자부담을 하면 한 2천만 원, 쉽게 얘기하면 600만 원 자부담을 하면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이런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건 이제
시장 쪽에 주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 공동시장, 재래시장들. 그래서 이런 건 시장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공동사업. 네,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이라든가 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데 협동조합은 뭐예요? 5인 이상 여기다 적어놔야 되겠다. 협동조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5인 이상 대상이 5인 이상 조합원이 있는 협동조합이 대상이에요. 그 중에서 저기 5인 이상이라는 거는 5명 이상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한마디로 조합원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조합이 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있다 그러면, 예, 여기 써 있네요. 그러면서 5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돼. 그러니까 5명 이상이 다 소상공인이면 이건 100% 되는 거예요. 이런 협동조합에 뭐를, 예, 여기 보면은, 지원 내용은 공동 장비, 얼마? 500만 원 이상의 장비를 지원하고, 장비는 자산성입니다.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신제품 기술, 공정 개선, ERP 구축 등 주로 신제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다 지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브랜드 개발 지원합니다. 디자인비부터 시작해서 CI, BI, 네이밍, 캐릭터까지 예,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광고비, 전시 박람회비 다 지원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이커머스를 만들거나 온라인으로 예,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이러면 다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는 보통 그 어떤 특별한 공동의 제품을 개발하는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광고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투자 설명회라든가 교육 설명회라든가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어떤 조직화 시키는 이런 쪽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협동조합을 단계별로 키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단위가 억 단위, 또 성장 단계는 2억 단위, 도약 단계는 5억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1억을 지원받으면 2억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억을 지원받으면 5억이 따라올 수 있는 연계 지원 형식이에요. 당연히 성장이 초기 성장 도약으로 가니까. 그래서 초기부터 들어오신 어떤 협동조합은 계속적으로 키울 수도 있다. 음, 이런 쪽도 지금 꽤 소상공인 공단의 지원 항목 중에 가장 두드러진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공인 지원 사업, 아니, 저 협동조합 지원 사업. 자, 그리고 이제 제조업 중에 소공인, 예, 소공인의 뜻은 뭐라 그랬죠? 자, 이제 소공인 미만, 예, 소공인 지원 사업. 예, 소공인 지원 사업은 대상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10인 미만이에요. 미만 종업원을 두고 있는 제조업, 이게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 친구랜다. 이런 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요? 예, 소공인 지원 사업 한번 볼게요. 예. 첫 번째로는 이런 특화 지원 센터, 이게 뭐냐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10인 미만 소공인들한테 예를 들면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 센터가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이 지원 센터에서 뭐를 해요? 예. 그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 설비라든가 기자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예, 지원을 하는, 그리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특화지원센터는 그 클러스터가 모여 있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 그래도 제조업이 이렇게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특정 분야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예,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의 어떤 제품 개발 또는
브랜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공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동시설, 공동기반시설 지금 보면 뭐 특별시 같은 경우에 50인 이상, 또 시에는 40인 이상 업체, 군 단위는 20인 이상의 업체가 있으면 이런 클러스터,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해 줍니다. 예, 구축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을 받고 여기서 뭐 3분의 2 정도를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분의 1을 투자하면 그걸 가지고 뭐 공동 생산이라든가 연구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홍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광천의 새우젓이라든가 광천의 김이 이렇게 집적이 돼 있잖아요. 그런 어떤 집적지가 있으면 예, 이런 소공인 공동기반 시설 구축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특화 지원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소공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는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나 아니면 공동 기반 시설 구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는 거냐면 네, 주로 요거는 모여 있는 어떤 제조업체들 위주로만 진행을 하는 거지 개인별 어떤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지원하는 건 이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이에요. 요거는 이제 진짜 10인 미만 종업원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슨 지원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해외 또는 국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마케팅입니다. 주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시회 참가라든가 또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광고비라든가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입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아울렛이라든가 대형 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데에 입점을 하기 위하면 수수료를 그러니까 대형 마트도 이번에 제가 그 폐업 컨설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 정리 컨설팅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평균적으로 이런 대형 마트들은 그러니까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입점을 하려면 뭐를 내야 돼요? 월세 대신 수수료를 내야 돼. 근데 이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매출 대비 한 20%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예. 진짜 뭐 해가지고, 누구한테 준다 그러죠? 예. 이런 표현 여기다 쓰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그 열심히 벌어가지고 건물주 또는 그 대형 기업에, 대기업에 다 갖다 바쳐야 돼. 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친다는 표현 쓰면 뭐하지만 원래 매출이 아주 많고 그러면 이 수수료 매장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니 매출이 아주 적으면 왜냐하면 적기 때문에 월세 내는 것보다는 고정비를 내는 것보다는 수수료 내는 게 낫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매출이 적어지면 내쫓겨요 또. 그러니까 되게 딜레마라고요. 매출이 많아지면 또 너무 많이 뜯어가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라에서 지원해요. 예. 나라에서 소공인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미디어라든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 이게 다 소공인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올 판로 개척 사업이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죠?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요거는 좀 알아볼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음. 자, 요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이라 이거는 뭐 그러니까 소공인들의 어떤 그 공방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거는 그 지금 공예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스칸디하우스나 이런 거 이런 쪽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조금은 인적 그러니까 그 기술 집약적이 아니라 노동 집약적인 사업들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기술 집약적인 사업들로 바꿀 수 있게 아니면 자동화 될 수 있게 만드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 항목별로 보면 컨설팅비가 한 1,000만 원. 이분들이 와가지고 뭐를 해요? 예. 그냥 노동 집약적인 어떤 제조업체를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바꿀 것인가. 이걸 이제 컨설팅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연구 장비라든가 재료비 그리고
위탁 개발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근데 거의 대부분은 온라인 이커머스로 연계를 시키는 사업들도 많아요. 입점을 시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 공유형 사업이 이게 뭐냐면 주로 그 어디죠?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쪽의 사업들이 지금 변화한 건데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아주 처음 시작하거나 작은 규모의 그 기업체들한테는 가장 많은 지원 사업들,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사업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부분들을 이쪽에 할애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이번 학기에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있는 지원 사업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꿰차고 있을 정도로 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이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지원 사업의 백화점이죠? 그쵸? 예, 기업마당. 기업마당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업마당. 자, 홈페이지가 좀 바뀌었는데, 야, 12월 달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도 1000건이 넘게 아직도 예, 공고가 뜨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한마디로 그 기업마당은 정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예, 어떻게요? 사업이나 또는 창업 관련 지원 사업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뭘로? 지역별로 그리고 지원 항목별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원 항목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찾아볼 수가 있게 돼 있고 검색어를 넣으면 예, 해당 관련된 사업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요. 여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예, 지금은 그 도소매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달에 뜨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또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보화 지원. 이건 뭘까요? 예. 말 그대로 지적재산권 관련된 그 신청을 할 때 지원하는 사업들이에요. 지금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이제 이렇게 바뀌었네요, 또. 예. 지적재산권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 이게 뭘까요?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영 생산 현장에 클라우드 기반의 저비용 고효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예, 중소기업 정보와 경영 저변 확산. 야, 이건 뭐냐? 아, 스마트 공장. 예, 요즘에 이게 화두입니다. 예, 스마트 공장하고 그리고 공동 활용 솔루션 협업화 이거 관련돼서 업체당 얼마? 1억 이상, 1억 4천까지 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요즘 화두예요. 예,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예,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여기 나와 있네. 기술. 검색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또 없어졌네요. 예, 여기 없어졌고.
다 없어졌네요. 다 지우겠습니다, 이런 건. 요것도 아마 컨설팅이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뭘로 바뀌었을까? 아, 이렇게 되어 있겠구나. 예, 이게 이제 컨설팅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개선 컨설팅 관리 시스템. 예, 바꿔드릴게요. 워낙 자주 저한테 허락 없이 자꾸 바꿉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예, 이렇게 바뀌었네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 시스템.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소기업 말고요. 소상공인 말고 중소기업, 예, 중소기업에 대한 겁니다. 내용이 어떤지 볼게요.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으로 중소기업의 예, 안정화 그리고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는 거고, 컨설팅 내용은 주로 이런 겁니다. 시스템 인증, 또 기업 인증, 기술 인증, 정부 공보 사업, 정부 공보 사업도 컨설팅을 해주네요. 이제 일반 경영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주로 해주고 있고요. 컨설턴트도 매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컨설턴트 매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예요? 중소기업 소속 컨설턴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네. 여기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이렇게 컨설턴트로 등록이 되면 그래도 중소기업 컨설턴트니까 이분들은 쭉 있네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네. 자, 이렇게 해서 뒤져보시고 여기에서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예,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로. 자, 이런 컨설팅도 있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뒤져볼게요. 해외 규격 인증에 이거는 이제 바우처입니다.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고 일로 들어가네 바로. 자, 이거보다 여기다 포탈을 좀 쳐볼게요.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네, 요거요.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자,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끝나면 우리 강의가 끝나면 아마 17일이나 이번 달 중순 정도 될 텐데 12월 중순 이 강의가 끝나는 다음 주 정도에 뜨는 사업이에요.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지금 아직 안 떴지만 좀 있으면 뜹니다, 이제. 요게 뭐냐면 1년에 3천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3천만 원까지.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 얼마까지? 3천만 원까지 1년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무조건 지원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수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브랜드 개발을 한다든가 수출 상품으로 그러면 영문으로 다 변형해야 된든가 그러니까 이런 수출 관련된 브랜드 개발 또는 해외 마케팅 광고비 또는 해외 전시회 참여 경비 또는 해외 시장 조사비 또는 해외 관련된 어떤 그 인가라든가 허가 이런 부분들 예, 또 교육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도 여기 속해 있는데 저도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해외 온라인 이커머스 입점 교육기관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교육기관들이 쭉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아마존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나오나?
없네. 없애버렸네. 예. 여하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없네요. 왜 없을까? 신기하네. 음. 아 이거구나. 여기 있구나. 예. 여기 저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는 여기가 이제 저희 쪽인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한번 쭉 찾아보시고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견적을 뽑는 거야. 어떻게? 아 나는 해외 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예 광고를 할래. 근데 이 기업을 통해서 광고를 할래. 아 1,500원 들어가? 1,500만 원 들어가? 오케이. 그럼 이런 걸 이제 나는 이 기업을 통해서 광고를 할게요 하고 어디에? 여기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업 신청을 할 때. 아시겠죠? 그러면 1,500만 원, 여기 있는 업체만 써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만. 나와 있는 업체들을 쓰게 되면, 계약, 그 뭐죠? 수행 계획서를 써서 내고, 그 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얼마? 1,500만 원, 지금 1,500만 원이었잖아요. 전체 사용 비용의 몇 프로? 예. 70%를 정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출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분들이 자꾸 저한테 이거 계획서 어떻게 써야 돼요? 신청하면 다 줘요 뭐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 업체들을 통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빨리 견적부터 뽑아야 돼. 이거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뽑아야 돼요. 아시겠죠? 꼭 서비스 업체는 어디를 이용해야 돼요? 예, 메뉴판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업체들은 진짜 한 5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1,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 사업이라 보니까 좀 뻥튀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70% 지원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여기 있는 그 서비스 업체와 일반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꾸로 해요, 저는. 이런 것들을 거꾸로, 일반 업체는 1,000만 원인데 왜 여긴 2,000만 원이냐? 라고 따지고 깎아달라고 한 다음에 안 깎아준다? 그럼 거꾸로 수출지원 기반 활용사업 어디에요? 이 관리기관한테 그걸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 얘기를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거 얘기를 해가지고 바꿔줘야지. 그쵸?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그 2천만 원짜리 1,000만 원 밖에 만들어야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각성시켜 나가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일반 업체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쓴 돈을 여기서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 꼭 여기 메뉴판에 있는 업체들만 써야 되기 때문에 메뉴판에 있는 업체들을 내고를 해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 업체와 얼마 정도 필요하다. 이 내용을 같이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우리. 해외 규격 인증 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물류비, 거기 여긴 지원하는 게 많아요. 물류비부터 시작해서 예, 국제 운송. 그래서 국제 운송은 운송비를 지원받는 게 최고긴 최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비는 1년에 얼마까지? 얼마까지?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최대 2천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이거는 바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오면. 이건 바로 신청할 거예요. 수출 바우처. 신청해야죠. 그죠?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9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요거 얘기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SN테크. 예, 설명드렸죠? 예. 요거는 기술만 개발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예. 자, 요거는 기술개발이고 주로 특허 정도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디딤돌부터 시작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시작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거 많이 얘기했으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노비즈 사업, 또 메인비즈 사업, 이건 다 이제 벤처기업들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창업넷, 예, 설명드렸죠. 이것도 또 따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넷 지원사업.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현된 주로 이런 굵직굵직한 홈페이지 또는 사업들을 여러분들은 적어도 창업학도라면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하고 감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지원 사업이 뭔지는 찾을 줄 아셔야 되는 게 이 과정의 목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 한 학기 동안, 예, 한 학기 동안 14주차까지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에 그 인프라들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그런 인프라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지원 사업들을 택해서 해야 되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그 내담자들, 수진 기업들이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업을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될지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예, 확인할 수 있었다면 보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예, 교육과정 동영상은 모두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제가 관련된 그냥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예, 유튜브 동영상 한 2개를 15주차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것까지 꼭 보시고 그리고 이번 학기 마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교육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내년에 더 좋은 전공 과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